네, 뉴스라이브 이번에는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이미 피의자로 검찰에 한 차례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 소환 조사도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국 전 장관 일단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찰에 나와서 상세하게 자신의 입장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변호사를 통해서 또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어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본인 가족과 관련된 비리 혐의 이거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의 행사를 그랬죠.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는 아마 정경심 교수와 계속적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법원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투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제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이제 감찰 무마 중단은 굉장히 이제 공적인 업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었고 또 관련된 사람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감찰 무마냐 아니면 민정수석으로서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걸 감찰을 중단시키냐, 종료를 한 거냐, 네. 이제 그게 초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이미 백원우 전 비서관이랄지 박형철 전 부패비서관이 다 진술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본인이 가서 진술을 만약 하지 않으면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모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할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은 정무적인 차원에서 감찰을 중단을 한 것이지 본인이 어떤 직권남용이랄지 아니면 비유 사실이 아주 중요한지 알면서도 네. 이걸 감찰 무마를 한 거 아니라 이제 그런 취지로 자신의 이제 방어권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일단 변호인을 통해서 감찰 중단은 민정수석으로서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된 것이다라고 이제 변호인이 밝혔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논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게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비리가 왔을 때 비리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일인데 네. 그 민정수석실의 일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감찰 중단이라고 말을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감찰이 진행되는 게 스탑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인데 네.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재량의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정무적 판단을 통해서 감찰을 종료하였다면 사실 윤리적 도덕적 비난은 있을 수 있어도 정치적 판단에 대한 비난은 있을 수 있어도 법적 판단으로는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민정수석실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 일이 있었는 것이고 감찰에 중단된 것은 아니다. 중단이 안 됐다는 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다. 네. 즉 제대로 된 어떤 그 업무의 종료인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는 불법적 판단은 없다. 이런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은 인사 조치로 인해서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반응을 했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정무적인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조국 전 장관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이 정무적인 책임이라는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런 법적으로는 저촉될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했다는 취지 자체는 정무와 이제 법적인 것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 자리는 사실 이제 법에 대해서 유죄냐 무죄냐 아니면 뭐 이 비유 사실에 대해서 뭐 형량이 어떻게 되냐 그걸 따지는 자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단지 수석으로서 어떤 감찰을 시작했는데 감찰 결과에 의하면 비유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감찰로 인해서 드러난 비유가 어느 정도냐. 예. 그러면 이 정도 비유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그냥 민정수석이 이제 정무적이란 말은 우리가 좀 약간 순화돼서 한 얘기지만 이제 정치적이라는 얘기와도 약간 일맥상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는 정치적으로 판단할 때 네. 이거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서 감찰을 이제 종료했다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는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기소까지 됐고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비위 사실 자체가 엄청나게 심대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감찰을 중단한다거나 종료를 했다거나 네.
아니면 정식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명백하니까 지금 내용 중에서 명백한 비유 사실이 드러나야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만약에 비유 사실이 드러났음에 불구하고 이걸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수석으로서 이건 내 재량 범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무적이라는 표현을 쓴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에서 이미 영장 청구되고 기소까지 됐기 때문에 예. 이 정도 사안은 과연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냥 종료할 수 있는 사안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이 지금 변호인 측에서 밝힌 그 발언들을 좀 하나하나 곱씹어 보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발표를 하면서도 사실은 이게 그냥 가볍게 내놓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자신의 어떤 그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일 텐데 이게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 감찰이 중단됐을 때 네. 외부에 전화가 많이 왔다라는 진술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는 내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민정수석이 감찰과 관련해서는 최고의 정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외부에서 어떤 청탁을 받아서 감찰 무마를 했던 아니면 중단을 했던 예. 아니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중단을 했던 그게 만약에 정말로 중대한 비유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면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방향 자체가 이건 정말로 감찰 중단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예. 이제 본인이 혼자 다 책임을 지고 가겠다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안은 아니다. 단순한 비유였었고 그다음에 이제 포렌식이랄지 여러 가지 수사를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유재수 부시장이 전 부시장이 여기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네네. 더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얼마나 더 비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첩보에 의해서 취득할 수 없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중단을 한 것이다. 이제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책임을 면하면서도 사실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한 걸로 보입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네. 말씀을 올려드리면 이게 중단과 종료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그렇죠. 받아들일 예. 수 있고 이게 종료가 되었다는 것은 그게 민정수석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통해서 이 정도 내용은 비위가 약하고 이 정도 내용은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쪽에서 수사 의뢰를 안 해도 된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안은 정무적 판단에 종료했다. 이런 이제 판단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참 조심스러운 게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민정수석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비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엉성했다라는 반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유재수가 관련된 그 비리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통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비리가 아니라 너무나 많고 다기하고 또 복잡한 그런 모든 비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비리가 단순히 근거가 약했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러한 그 비리를 형사 쪽으로 넘기지 않고 그냥 종료를 했다라고 본다면 좀 죄송스럽고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네. 지금까지 민정수석실에 있는 모든 그런 시스템 자체가 그냥 비리에 대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종료되었으면 왜 이렇게 종료될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고 앞으로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는 그 비리에 대한 시스템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종료가 아니라 중단이 되었다면 그 중단을 누가 시키느냐라는 어떤 부분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 중단이 과연 조 전 장관의 어떤 입장이 아니라 다른 입장에서 왔는 어떤 중단의 모습이 보였다면 예. 그거는 그 행위에 대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누가 통해서 중단을 시켰다면 더 이상 조사를 안 했으니까 예.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직접 그런 전화를 받고 중단,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 상을 중단시켰다면 직권 남용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료냐 아니면 중단이냐는 좀 명확히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시스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비위 혐의가 있어서 감찰을 시작하게 됐을 때 그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거를 감찰을 중단할 수 있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다른 첩보 기관에 이첩을 하든지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일단 민정수석실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휴대폰과 관련된 부분이 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휴대폰 자체를 사실은 임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임을 제출하면 이제 민정수석실 자체에서 이제 포렌식을 하고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또는 관련자 진술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비위 여부 아니면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지금 뭐 백원우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조 전 장관도 포렌식을 하려고 해서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걸 네. 거부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강제로 휴대폰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임의 제출 형식으로밖에 민정수석실에서는 조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럼 결과적으로 그 상태에서 그냥 감찰이 중단이 되었다. 그래 물론 뭐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청와대에서 이제 근무한 사람들이랄지 아니면 감찰을 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인사적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민정수석실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제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아니 유재수 전 부시장이 얼마나 힘이 센데 그렇게 실세 들고 친해서 그런지 어떻게 감히 네. 휴대폰도 제출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감찰 반원들이랄지 관련된 비서관들, 특히 이제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을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비유 사실 굉장히 심대했다는 얘기가 이제 검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네.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못했다고 해서 이것이 감찰을 종료하거나 무마할 수 있는 중단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느냐 이제 그 부분은 아니라는 게 이제 검찰의 판단이에요. 그렇기 예.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이런 예.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이제 확신하고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네네.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휴대폰 관련된 건 조금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네.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 휴대폰을 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포렌식을 때문에 했다는 또 뭐 보도도 그런 있었어요. 부분도 예, 있기 예. 때문에 그게 이제 휴대폰을 갖고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 약간의 어떤 비리들이 약간의 비리가 아니죠. 많은 비리들이 분명히 나왔겠죠. 예. 나오고 이게 일기 정부거든요. 일기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누구나 다 알지만 진짜 이렇게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냥 4기 민정수석실하고 1기 민정수석실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1기 민정수석실에서 요청했는 휴대폰을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고 두 번째는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유학 비리 지금 사실 뭐 월드뱅크에 근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그 유학 비용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지금도 유재수가 함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그 계좌를 지금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계좌를 주겠다고 이야기한 그 순간에 지금 그 다음부터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정도가 되면 제가 봤을 때 과연 이게 비리가 정말 약했을까? 그는 저 이제 당연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재량 범위 내에서 종료를 했느냐 아니면 누가 이것을 중단을 시켰느냐 그때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이 우리의 수사를 하기로 했고 조 전 장관도 수사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수사가 중단되었다. 즉 그 민정수석실에서 더 이상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검찰에서 조금 더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조 전 장관을 한 번 더 추가로 소환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검찰에서는 네네. 언제쯤 뭐 소환을 사실 할까요? 이게 8시간 그 수사 공보 준칙 때문에 이제 더 예. 이상 하지 못했고 당연히 이제 이 다음에 분명히 합의를 했을 거예요. 요번에 이제 이 8시간 수사를 마치고 다음엔 언제 출석하시면 좋겠습니까라고 확인하고 확인된 범위 내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예. 지금 여러 가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조 전 장관을 왜 이렇게까지 오래 수사를 해야 되냐. 한 사람의 어떤 수사가 있으면 분명히 그렇거든요. 이게 특수수사라는 게 수술하고 똑같아서 필요한 부분만 적극적으로 딱 환부를 수술을 하고 그 다음은 그 사람으로부터 내버려 둬야 되는데 지금 조 전 장관의 수사는 진짜 무차별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검찰 당국에서도 지금 조 전 장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마무리를 시켜서 되는 부분은 죄가 있는 부분은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아닌 부분은 분명히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머지않아 일주일 내로 다시 한번 조 전 장관과의 어떤 일정이 합의가 되어서 아마 수사가 그 뒤에 있는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 쪽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엇갈린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보실 때는 일단 어떠세요? 수사 자체가요. 일단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가 이제 예. 가족과 관계된 수사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다가 울산지방경찰청과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
이것이 중앙지방검찰청에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과 관련된 감찰 무마 중단 의혹 자체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부지검이 아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것도 수사를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은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중단 의혹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검찰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직권남용죄로 어떻게 해서든지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라 이렇게 봐요. 네. 그런데 이 한 가지 혐의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기는 좀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예.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자신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혐의 하나만 가지고 영장 청구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이건 약간 잘못하면 이제 약간 편법의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네. 이걸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첩을 한 다음에 지금 경찰청 하명 수사랄지 아니면 유재수 관련된 감찰 무마 중단 사건 그리고 가족관계 사건 네. 이거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검찰이 할 것인지 더군다나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된 수사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조 전 장관만 한 번 더 조사를 하면 네. 수사는 끝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경찰청과 울산경찰청과 관련된 하명 수사는 이게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사는 뭐 내년까지 무조건 갈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까지 조 전 장관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 아니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신병에 대한 구속 불기소 여부가 네. 굉장히 좀 시간은 좀 늘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자,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별도의 공소장에 반영해서 추가로 또 이게 재판에 넘겼거든요. 이건 왜 이렇게 한 건가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네. 위조를 했다는 하나의 사건인데 지금 법원과 검찰만 두 개로 바라보고 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의 사건인데 똑같은 사안인데, 어떻게 왜 예. 두 개로 나뉘어서 두 개로 심판을 받느냐. 이게 이제 형사법적으로 좀 어려운 말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느냐. 이걸 역사적 사실로 환원해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이런 경우에는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주는데 네. 지금 법원에서 이 공소장 변경을 허용을 안 해줬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문회 마지막 당일날 지금 그 사문서 위조로 공소했는 그 기소를 했는 사실과 다시 더 조사를 해서 기소한 사실은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다른 사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그 사실과 뒤에 있는 사실 하나의 사실이지만 다른 사실로 보기 때문에 두 개의 재판, 두 개의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좀 이해되지 않는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까지 저도 형소법 한 20년 이상 해가 왔는데 네. 처음 보는 사건. 사실 앞에 있는 사건이 잘못되면 공소를 취소한다든가 네. 아니면 앞에 있는 사건과 동일하다고 해서 공소장을 변경을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공소 취소도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걸 추가 기소하는 것은 네. 아마 우리 법원이 걸어보지 않는 길을 지금 걸어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까? 아마 이제 병합돼서 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이제 표창장 위조라는 범죄 사실은 하나잖아요. 예. 그런데 법원에서 동일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 공소장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검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내버려 두면 현 재판부에서 이걸 무죄를 선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무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표창장 위조 혐의로 다시 기소를 한 거죠. 원래는 이건 사실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부분에 무죄가 나오면 새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해달라는 취지예요. 네네. 그래서 일단 검찰이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느냐? 그건 굉장히 부당하고 법적 위반이다. 이제 예. 그런 내용의 의견서 그리고 우리가 추가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불가피성 이에 관한 의견을 이제 법원에 제출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개의 표창장 위조 사실에 대해서 공소 사실에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재판부 판단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네. 처음에 기소된 사건에서는 무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유무죄를 따지는데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는 항소심에 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처음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게 잘못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1심 재판부가 잘못 판단했다고 항소심에서 판단이 나오면 예. 공소장 불허한 재판 그
공소장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는데 그러네요. 예. 아무튼 좀 아이러니컬한 것은 한 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두 개의 공소 사실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재판이 상당히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되는군요.